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창문에 파라보라꽃 줄창 피었습니다. 파라보라를 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모노 입은 꿈도 꾸며 향기를 맡았습니다. 동경의 뉴스와 최신 유행 엔카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프레시맨과 닌자 거북이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파라보라를 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사고 속에서 식민의 역사를 잇는 동안 파라보라 꽃은 사무라이 장검이 되어 우리들 넋을 베곤 몸뚱에 꽂혔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호소카와 전 총리가 우익분자에게 총격을 당하고 어떤 일본 교과서가 전쟁 때 남경에서 하루에 처리한 학살자 수를 25,0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이고 또 조총련계 동포 여학생이 일본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요즘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민병일 시인의 파라보라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오늘 첫 곡 149의 콜럼버스 중에서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반젤리스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경북 상주고등학교 2학년 1반에서 김대섭 학생이 아주 예전에 신청해 주셨고요. 하이텔로 이성철 학생, 황은경 씨, 광주북구 일곡동에서 전철희 씨. 제 수첩에서 거의 잊혀져 갈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셨죠? 자, 오늘은 내 인생의 영화를 보내드리는 날인데요. 벌써 손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말을 줄이고 음악도 줄이고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분을 초대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너의 첫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s.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안녕. 장하루의 새로운 앨범 축복.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장하루의 축복.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피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러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러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러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러니.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용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지금 볼거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히트라인 유원호, 김건모, 서태지, X세대의 영웅들, 스포트라이트, 북한의 팝 뮤직, 특별부로 서병우의 팝 레슨, 한국연예 정보지의 자존심, 서울 히트라인. 진짜 재밌습니다. 권이나 콘서트 무료 입장의 기회도 잡으세요.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내가 손짓한 세상 모든 것 이미 내 편이 아니었지. 멀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난 꿈 같은 거 믿지 않아. 언제나 버림받은 어두운 기억들이 날 둘러싼 벽을 깨고 이제 난 떠나가네. 저길의 끝에선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찾아. 멀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난 꿈 같은 거 믿지 않아. 언제나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날 가두는 이 길에서 이제 난 떠나가네. 저길의 끝에선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속으로. 저길의 끝에서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찾아. 내 인생의 영화. 오늘 손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음악은 다 아시죠? 세상 밖으로, 여균동 감독의 데뷔작인 세상 밖으로 중에서 김종서 씨의 세상 밖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한 서너 명으로 줄어들죠? 좁혀지죠? 문성근 씨, 이경영 씨, 심혜진 씨, 혹은 김정서 씨, 아니면 감독인 여균동 감독. 네, 오늘은요, 여균동 감독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아까 전에 들어오실 때요. 네.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모자를 거꾸로 쓰셨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똑바로 쓴 사람보다 거꾸로 쓰면 뭔가 오늘은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아주 다르시네요.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세상 밖으로 지난 토요일에 개봉했죠. 네. 저도 개봉 첫날 봤는데요. 그 개봉 첫날과 개봉 전날 뭐 그 즈음 하면 감독의 심정은 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도 이상하고 그 행적도 궁금하거든요. 그 개봉 전날 그리고 개봉 당일날 뭐 하셨습니까?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예. 하도 그 개봉 연습을 많이 해봐가지고 꿈으로도 많이 꿔봤고 네. 내가 개봉을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별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아, 개봉 연습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꿈이라든지 뭐 상상에서는? 시청 앞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그 허황된 상상을 하는데 네. 다행스럽게 그 개봉날 강우석 감독님, 주변에 영화 감독님들이 예. 많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자기 개봉 때는 어떠했다. 그러니까 순전 자기네들 얘기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 개봉은 지나가 버렸어요. 남의 개봉한 그 뭐 설레임, 두려움, 왜 그 외국 영화의 플레이어에 나오는 그 제작사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막 이 코미디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게 좀 드물어서 그런지 뭐 그냥 평범하게 그날도 그냥 달이 뜨고 해가 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감독 연출 작품으로도 데뷔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첫 출연 작품 아니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출연은 아니었어요? 네. 아, 제가 영화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아주 인상이 강한 사람이 앵커로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여균동 감독이라는 걸 금세 알았는데요. 첫 출연 작품은 아니었어요. 장선우 감독님이 옛날에 성공시대 때 그 역을 나 때문에 만들었다고 결혼 전날인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처음 양복을 사가지고 결혼에 대한 설레물이 있는데 전화가 와서 뭐 여기요 정경련회관 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굉장히 크게 찍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 데뷔작이에요. 성공시대예요?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상이 강하셔서요. 그 연기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연극 무대에서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배우 생활 많이 했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연우 무대 하고요. 그 다음에 극단 광대. 네. 그 다음에는 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아마추어들하고 같이 많이 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 감독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오셨죠.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연극반 서클에 계셨고요. 또 뭐 사회사진연구소 사진통상에서 현장 사진을 사회 고발하셨고요. 잠시 그 감옥 생활도 좀 하시고, 그쵸? 뿐만 아니라 서울미술관에서 기획실장도 하셨고요. 제가 읽은 책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해겔 미학 입문이라고. 저 이 책 굉장히 어렵게 읽었거든요. 이것과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또 영화로서는 박광수 감독의 연출부에 계셨죠. 베를린 리포트, 그대 안의 블루 같은 영화에 각색을 하셨고. 자, 이렇게 굉장히. 아이고, 어디서 다 알아내신 거예요? 저요. 여기저기 막 조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그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러저러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셨어요? 좋게 얘기하면 뭐 살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끈기가 없는 거죠. 뭔가 새롭게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많이 당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깎지 않고 더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재주는 있는데 참 선생님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국민학교 선생님 했으면은 참 좋았을 뻔했다 그랬는데. 아, 그러세요? 그만큼 이렇게 좀 유혹에 약해요. 예. 그리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유혹에 약한 여감독께서 처음으로 그 영화의 유혹에 넘어간 영화는 뭡니까?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 영화. 그게 참 그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네. 제가 근데 영화 보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요? 즐겨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별로 이렇게 영화를 막 미친 듯이 보진 않는데요. 이 영화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좀 시네마 파라다이스 같은 환상도 별로 없는데
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정확하진 않아요. 그 투서 위드 러브라고 한 영화가 있었어요. 시드니 포이티어하고 언제나 마음은 태양. 언제나 마음은 태양. 그 금발의 그 하얀 피부를 가진 그 소녀가 한 명 나왔는데 네. 그때 제가 모모 중학교에 다니는 어떤 여자 학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한 번도 말을 못 붙여봤어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저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아래 막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름만 그냥 가득 써놓고 그 고개를 딱 들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는 네. 그 여자랑 비슷하고 영화를 보니까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체돼가지고 이마주가 대체돼가지고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봤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광화문에 비가 오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집에 가느라고 막 골목을 뛰어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네. 그 여자 친구가 3년 만에 만나신 그러니까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죠. 공부도 잘했어요. 그 여자 친구가 나보다 잘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잘했어요. 거기서 네. 그 중학교 때 교복은 촌스러웠는데 고등학교 때 교복은 허리가 파져 있고 어떤 여자의 형체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쫙 다가오는데 지금 표현하면 슬로우 모션이죠. 네. 그 앞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역시 그냥 말도 못하고 지나가. 그래서 그 영화만 보면은 그 여자 학생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와는 아무 관련 없이 단순히 그 여학생, 잊을 수 없는 그 첫 여학생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고 저는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전혀 다른 거였군요. 자, 좀 그래요. 자, 음악 들어보죠. 그럼 룰루가 그 주제가를 불렀죠. To Serve With Love 주제가 들어봅니다. I
내 인생의 영화. 오늘은 세상 밖으로 데뷔작을 만드신 여균동 감독의 첫 번째 영화 To Serve With Love 중에서 룰루의 음성으로 To Serve With Love 들어봤습니다. 자, 여 감독께서는 어떤 그 반응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와, 욕 엄청 먹었네. 영화 속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기억나는 게 욕과 웃음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요. 맨 끝에 조금 다른 느낌도 있지만.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원해하는 것 같아요. 시원해하는 것 같고 아쉬워하는 것 같고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아프게 만들었어요, 작품을. 네. 그러니까 지금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렇게 웃을 줄은 몰랐어요. 네.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끼리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기대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서로 생긴다면 참 살만 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그렇게 감동할 만한 일도 많지 않을 텐데 그만큼 감동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그래가지고 연기자들한테도 연기를 부탁한 게 아니고 그냥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느껴졌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끼리는 웃는다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기를 참 기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웃느라고 간혹 그런 걸 놓치는 게 좀 안타깝고 반응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웃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달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연기자들의 개성이 많이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영화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경영과 문성근 두 연기자가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실명제죠. 이거 완전히 네, 실명제더라고요. 네, 이 두 범인이 죄수가 이감되는 도중에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게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술집 여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심혜진이라는 아주 마음은 착하고 순수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셋이 함께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 밖으로 내버려지고 세상 밖으로 떠나는 건데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추적을 받고 그들의 행적은 과장이 되고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여하튼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러한 로드무비 형식을 빌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 감독님과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요. 제가 예고편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들이 본편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고편은 김종서 씨가 노래를 굉장히 일찍 만들었어요. 이번 영화 음악을 하느라고 한 7, 8개월 전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노래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촬영 별로 한 것도 없고 또 예고편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식상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한 3분 동안 영화 음악이나 들려주고 노래 하나 듣고 즐겁게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김종서 씨가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촬영에 임해주고 배우더라고요. 네. 카메라만 딱 가니까 정말 잘하던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문성근, 이경영, 심혜진 씨도 스케줄이 다 나가지고 같이 스튜디오 가서 놀면서 찍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그냥 예고편을 만들어서 나갔어요. 네, 예고편도 그렇고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영화 촬영할 때 정말 뒷얘기 많았겠다 싶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 얘기는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하고요. 먼저 내 인생의 영화 여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 한번 들어보죠. 두 번째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영화가 연소자 관람 불가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영화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교훈을 얻거나 한 건 대학교 때 가서가 아니라 사실 중고등학교 때 같아요. 몰래 들어가서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걸 그때 제가 봤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근데 그게 거의 참 저렇게 살아봤으면 혹은 저런 식의 미래에 대해서 나도 꿈을 꿔봤으면 혹은 저들과 내가 동일시될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면 하는 꿈을 가장 많이 줬던 영화 같아요. 그 영화의 어떠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아마 그날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술도 먹고 집에 가서 술도 먹어보고 뭔가 하여간 내가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대한 동경, 변화. 그렇지만은 그거는 탈선이나 일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그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봤던 그 바보들의 행진 판도 사고 그런 기억들이 뭐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또 그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성장하고 하는 그 교육의 기능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두 번째 그 영화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야말로 어떤 산교육에 효과를 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의 70년대 그 젊은이들의 고민 방황 그런 걸 그린 영화였죠. 75년 작품이었고 하길종 감독의 영화. 예, 그럼 그 음악 듣고 또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죠. 바보들의 행진 중에서 송창식 씨의 노래입니다. 날이 갈수록. 꽃이 지네
지금 음악이 나가는 도중에 두 70년대 대학 문화를 향유하신 분, 홍동식 PD와 여균동 감독이 그래 그때 청년 문화는 저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패배주의적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현실이었답니다. 바보들의 행진, 여균동 감독이 두 번째로 뽑은 영화 중에서 날이 갈수록 송창식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뒷얘기 아껴놓는다 그랬는데요. 그 세상 밖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뒷얘기들 좀 풀어주세요. 어려웠던 것 하나하고 재밌었던 것 하나인데요. 어려웠던 거는 뭐 굉장히 상투적이긴 해요. 이 로드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포에서부터 이제 영화상 공간으로 휴전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 지나가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가기가 그렇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날씨가 안 맞거나 뭐 그러면은 참 짜증이 나죠. 그거 하나 잡으려고 또 가야 되고 그래서 황혼역을 찍으려고 3번을 갔어요. 찍고 오다가 보면은 황혼이 좋아서 내일 찍자 가면은 흐리고 그래서 다른 거 찍다가 황혼이 또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찍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내일 다시 가봅시다. 또 안 해. 이건 무슨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영화에 황혼역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영화 처음 생각할 때부터 빨간색이 하나가 중간에 정말.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안타깝고 어려웠고 재밌었던 건 세트장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주로 이제 좀 재밌는 장면에는 제가 디렉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배우들 간에도 대사를 안 줬어요. 그냥 이런 식의 얘기만 하면 되니까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대사를 암기해서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순서만 정해주고 꼭 해야 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슛을 들어갔는데 경영이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욕탕신이에요, 목욕탕신. 근데 막 하더니 원래 탕 안에서도 한번 찍었어요. 지금은 영화상은 탕 밖에서 찍었는데 그쵸. 심혜진 씨가 가운데 있고 문성근, 이경영 씨가 앞뒤로 있으니까는 약간 장면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면인데 경영이가 대사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바가지를 이렇게 꺼내더니 형 나 오줌 쌌어. 그러잖아. 물론 가짜예요, 가짜. 가짜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친한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한 게 카메라가 웃어가지고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카메라 하시는 유영길 감독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컷을 못 썼어요. 그거였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게 진짜 그랬다는 줄 알고 이거 이경영 씨 이미지 실추되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아주 빨리 제가 수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대사였는데 장면은 참 재밌게 찍혔는데 제가 이제 그 안 쓴 까닭이 거기에 너무 재밌는 것보다는 좀 아름다운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여감독께서 뽑으신 세 번째 영화도 뭐 아름다운 영화입니까? 어떤 영화입니까? 글쎄, 이거는 굉장히 좀 깨끗한 영화인데요. 스트레인지 댄 파라다이스, 우리나라 뭐 천국보다 낯설은. 근데 이건 제가 추천한 건 제가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인상 깊게 본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극장에서 보고 그랬던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낡은 비디오를 선배한테 얻어가지고 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영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하게 많겠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알려준 그런 영화에서 추천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첫 작품을 로드무비로 찍으신 것도 이 영화에서 인연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Screaming Jay Hopkins가 부르는 노래죠. 삽입곡입니다. I Put a Spell on You.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Stop the things you do. What's up? I ain't lying. Yeah, I can't stand. Woo! No run.
no put me down.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Oh, yeah. Whoa. Stop the things you do. What's up? I ain't lying.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yhow, I don't care if you don't want me. I'm yours right now.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mine, mine. Oh, you're mine. 정말 절규하듯이 불러줬죠. Screaming Jay Hopkins가 난 너에게 주문을 건다 하면서 I Put a Spell on You 불러줬습니다. 짐 자무시 감독의 로드무비 Stranger Than Paradise, 여균동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였습니다. 자, 여 감독님이 첫 번째로 찍은 이 세상 밖으로 그 기획 의도를 제가 어디선가 봤거든요. 읽었는데 세상 밖으로 밀려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된 면모를 코믹하게 들춰보겠다. 이것이 의도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늘 현실에서 작품 소재를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자신 내부의 모든 것을 관객에게 드러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비록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일지라도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수치스러운 자신 내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죠. 뭐 비겁하다든가 안 그러면 진짜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솔직하지 않게.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맨날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그 교양 소설로 써지거나 네. 그러기보다는 사람이 나약하고 뭐 우리 옛날 같은 경우 80년대 초나 뭐 데모를 할 때 네. 실제로 데모를 하면서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때, 뭐 비겁함, 수치심, 그런 거 많죠. 근데 그거를 가식 없이 표현하면서 이 현실에서 약간 빗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일지라도 저는 용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독들이. 예. 저는 여 감독이 아주 여러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종착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어머님께서 네. 제발 이제는 바꾸지 말라고 네. 그러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영화라는 그 장르는 상당히 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까지 최고예요. 네. 그래서 영화를 지금 네.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또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글쎄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네. 요즘 뭐 과학 기자재의 전시회 같은 데가 보면은 인간의 어떤 시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영화의 외적인 게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영화와 너무 구분시키지 말고 좀 언젠가 결합이 되겠죠. 그런 것도 이 과학적인 발전, 과학 시대에 살면서 과학적인 진보와 영화라고 하는 걸 항상 이렇게 과거의 유산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전시킨다면은 영화 아닌 그 다른 또 영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었으면 해요. 예.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또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DJ 하고 싶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 내 인생 영화 네 번째 영화는 뭡니까? 예, 파리 텍사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로드무비죠. 네, 로드무비고 그렇죠.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는 길을 찾아서 떠나고
역시 제가 영화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좀 준 건데, 뭐, 그래요. 어떤 영향을 주셨는데요? 거기도 사람이 그런데. 따뜻해요. 네. 그 감독이 다른 영화도 그런데 참 네. 따뜻한 사람들끼리 잃어버린 혹은 되찾아야 할 그것이 그 아내이든 어떤 어머니의 생명이든 뭐든 찾아서 떠나는 그 길하고 특히 로드무비의 중요한 음악하고 사람들의 마음하고가 굉장히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해보려고 무척 의도는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 감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네. 그들 안에 있는 따뜻한 심성 그리고 건강한 마음들 뭐 그런 걸 굉장히 높게 굉장히 평가하신 관심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예, 바로 파리 텍사스가 그런 영화죠. 네. 아까 전에 이 파리 텍사스 중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까 하면서 라이쿠더의 기타 연주를 듣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라이쿠더가 기타로 연주합니다. 파리 텍사스입니다.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라이쿠더가 파리 텍사스 기타로 연주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지금 연세가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가기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셈인데 그것도 또 감독으로도 데뷔를 늦게 하시고 데뷔 작품도 참 늦은 편인데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도 뭔가 이룰 수 있을까. 그 연출 지망생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늦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충무로에서는 경력이나 뭐 그런 걸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군대 때문에 참 불리하긴 해요. 빨리 하는 게. 군대 제도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빨리 감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후반에. 네. 그때 굉장히 저지를 수 있는 폭발적인 감성들이 있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다 세련되게 만들 수 있고 다 이 노회해지기 때문에 뭐 만들면 저거 참 신인 감독답지 않게 세련됐다라는 말은 신인 감독한테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신인 감독이면 신인 감독답게 20대 후반 저는 그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모든 걸 자기가 철학적으로든 뭐든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만드는 작품을 대중들 앞에 내세웠을 때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젊음에 대해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제작사도 그렇고 늦은 사람, 나이 들고 세련된 사람을 찾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젊고 능력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영상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감독으로 무진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길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냥 빨리 데뷔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그 여균돈 감독의 그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코미디예요. 코미디요? 예, 코미디. 지금 이번 거도 굉장히 코미디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음 이거보다 더 웃기는 코미디를 가지고 저의 수치심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돼요. 이거 안 아직 돼요? 그 제목 검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운동을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다가 무엇을 담고 싶으시고요. 또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건 뭔지. 저는 영화가 교훈적이라는 말에 동의를 해요. 네. 아직까지도 아까 바보들의 행진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재미있어하고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뭐 코미디니 뭐 여러 가지 쓰지만 중요한 건 그걸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달하고 그것이 어떤 교육적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그 소통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재미와 그 교육에 대해 가지고 좀 분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영화를 보고 코미디지만 저는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중고등학생 관람가는 아닙니다만 보고 어떤 뭘 느껴가지고 네. 한 10년 지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김정서 씨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반갑겠어요. 네. 앞으로 그런 작품들이 많기를 기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영화 5번째 영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정글 피버인데요. 뭐 다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해가지고 근데 비디오로 나왔더구만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굉장히 신나게 봤어요. 얘기는 좀 우울하고 약간 좀 유미적이고 그렇긴 한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 음악 자체가 음악을 저렇게도 쓰면 참 재밌겠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네. 아주 영화에서도 몇 번 나오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쾅쾅 나오는데 영화와는 다른 영화 음악적인 문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음악이란 측면에서 좋아하시는 영화고요. 예, 스파이크 레이 감독의 영화죠. 저는 이게 어떤 사랑이 국경이나 인종이나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허위의식을 타파해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봤는데요. 저는 반대로 봤어요. 그래요? 저는 적나라하게 우리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랑이면 다 된다. 예. 근데 어떻게 반대로 보셨습니까? 저는 좀 타협한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간 근데 그건 얘기가 좀 복잡해요. 네. 하여간 영화는 굉장히 재밌어요. 스파이크 리 감독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 영화 음악 얘기로 우리 마지막을 장식하죠. 오늘 감독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자, 정글 피버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정글 피버.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cause they say we're the wrong color. Staring, gloating, laughing, looking like we've done something wrong because we show love strong. If you come on calling us names too bad to mention, but we pay them no attention. We're colorblind or in the feelings. If we feel happiness and no one loves the best, forget them mess. I've got jungle fever, she's got jungle fever, we've got jungle fever, we're in love. She's gone black boy crazy, I've gone white girl hazy, ain't no thinking maybe, we're in love. She's got jungle fever, I've got jungle fever, we've got jungle fever, we're in love. I've gone white girl crazy, she's gone black boy hazy, we're each other's baby, we're in love. Give me drum roll. Alla tundi, tiempo, let me grab me number, all in the drums, man. Everyone's created equal. Hell with all you ignorant people trying to stereotype us. You really ought to quit, 'cause you don't know sex. You make a step off my jock, you're trying to ride me, 'cause I got my girl beside me. You only make yourself